자, 그러면은 벤처 캐피탈이든 엑셀러레이터들은 엔젤 투자자들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어느 아이템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야기하는 ESG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ESG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소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물론 ESG에서 S에 해당되긴 하겠죠. 소셜 임팩트. 사회성이 있느냐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디파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문제에 대한 디파인인데 이 부분은 좀 뒤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회성에 대한 부분들.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실제로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적으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익 모델이 없다. 수익 모델이 너무나 옛날 올드한 방식이다. 참신하지 못하다. 그렇다 그러면은 투자받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브하냐. 그래서 사회성도 충분히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괜찮은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남과 달라야 되고 남과 다른 것이 정말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유니크한 거냐, 디퍼런시에이션이 명확한 거냐, 그리고 남과 다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흔적들이 담겨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선택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겹쳐져 있는 스위트스팟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딥하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ESG 다시 얘기할게요. ESG는 환경, 다시 말하면 친환경이 아니라 요즘 필환경이에요. 필수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사용, 탄소배출, 혁신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직장인의 고통과 아픔, 그 다음에 인권, 지역사회 문제, 제품에 대한 책임 등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명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배구조입니다. 혼자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투명하고 지배구조가 명확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은 정말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기업이다.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을 고려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기업이 성장하기도 어렵고 투자받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투자에 대한 유치 단계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초기에는 실제적으로 패밀리, 프렌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시드머니는 엔젤 투자도 마이크로 브리스라고 얘기하는 시드머니 투자를 받고요. 물론 여러분의 자기 자본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부분의 자금을 반드시 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투자를 안 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다. 여러분이 올인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올인할까요? 올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데스벤이라고 하는 제품의 시제품을 만들 즈음에는 실제로 굉장히 경쟁이 어렵습니다. 이 죽음의 기고 골짜기를 건너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시리즈 A 또는 프리시리즈 A를 받죠. 시리즈 A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시제품이 나와서 무언가 프루프,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프루프,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이 프리 A나 시리즈 A에 들어와서 투자를 합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이 좀 있겠죠. 초기 단계는 밸류에이션이 높진 않아요. 20억 밸류, 30억 밸류 했다가 프리 A 하면서 80억 밸류, 90억 밸류 하다가 시리즈 A 하면서 200억 이상 밸류를 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근데 200억 이상 가면서 시리즈 B, C, D로 가면은 더 큰 규모로 투자를 받기 때문에 밸류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다시 말하면 엑셀러레이터는 밸류가 올라가기 전에, 너무 밸류가 올라가기 전에 초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나랑 맞는 투자자, 핏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긴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나랑 결이 맞는 사람, 나랑 방향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이후에 후속 투자를 이끌어올 수 있는 네트워크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보시고 투자 라운드를 진행할 때에는 여러분이 모른다 그러면 전문가랑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를 진행해 보셨던 선배라든지 이쪽 업계에서 알려져 있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여러분이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투자 집행 시에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들, 저 같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는 체크 포인트를 봅니다. 첫 번째, 회사의 핵심 역량이 뭐냐? 경쟁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경쟁력이 남과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냐를 봅니다.
두 번째, 스타트업이 진입하려는 그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을 봅니다. 그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이 시장이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확장성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고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대표이사를 반드시 봅니다. 제일 중요해요.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대표이사의 인력들을 같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여러분이 팀을 꾸릴 때 루피처럼 도원결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하셔야 돼요. 네 번째, 특허, 분쟁, 소송, 재무 리스크가 없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먼저 진행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진행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도 해야 되고, 아무도 내지 않는 아이디어다. 그럼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호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변리사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투자 유치 금액의 적절한 규모와 모집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돈을 받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검은 돈이라고 볼 수 있는 의미 없는 돈을 받는 것보다는 같이 갈 수 있는 기관의 돈이나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의 돈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 투자 안 받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를 받고 실제적으로 이걸 갖다가 성장을 시켜서 수익을 골고루 배분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엑시트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M&A 매각을 시킬 겁니다. 5년 후에, 3년 후에, 저는요 7년 후에 IPO를 갈 겁니다. 나스닥 상장을 갈 겁니다. 어떻게 엑시트를 시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투자의 구조, 기업 가치,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집행해보고 함께 이 부분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랑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만 하고 잠깐 또 쉴게요. 여러분 투자 유치 시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유치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투자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냐. 첫 번째, what's the problem you're solving?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문제가 타당한가?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고통이고 페인 포인트이고 욕구에 대한 불만이고 결핍인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what is the solution?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하고 있는 그 문제가 정확하게 디파인 되어 있다면 솔루션이 뭐냐? 이전에 나와 있는 솔루션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냐? 아니면은 이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남과 다른 우리만의 솔루션인데 독특하고 기술력도 있고 확장성도 있는 것이냐? 1번하고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1번이 제일 중요해요. 프로블럼 디파인이 안 되면 솔루션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한 정의와 함께 2번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why now? 왜 지금이어야 되냐? 왜? 타이밍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올드 패션해도 안 돼요. 시기적절하게 지금 타이밍에서 이 비즈니스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네 번째, what's the market size for product? 그럼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그 제품, 솔루션,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대한민국에 여기만 할 거냐? 아니면은 해외로 확장할 수 있고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냐? 그런 솔루션인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켜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what's the competition? 경쟁사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경쟁사가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고 대체제와 보완제까지 보시면서 우리의 솔루션과 우리의 서비스와 우리 프로덕이 어떻게 대체가 되고 어떻게 보완도 되겠고 어떻게 실제로 경쟁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경쟁사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막 진행을 했는데 이미 다른 기업이 저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헉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를 PO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roof of Concept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솔루션의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증명을 해봤느냐? 그럼 증명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당신의 팀은 누굽니까? 그래서 누구랑 함께 합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그 사람의 역량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여덟 번째,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수익 모델이 뭐냐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그래서 A, B, C, D 이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이런 수익을 창출할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 23년 연도별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출을 달성하고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펀드가 필요합니까? 얼마에 필요하죠?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유통 파트너가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저희는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요 9가지 질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